안녕하세요. 글로빗 논문 컨설팅 전성욱 대표 박사입니다. 연구하시면서 힘드실 텐데 요즘에 특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오늘 이 시간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리터러처 리뷰라고 하는데 이론적 배경은 이제 우리가 연구 방법론에서 크게 보면 연구 방법론 서론 작성법 연구 방법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구 방법이라는 건 크게 이론적 배경, 이론적 고찰과 실증 분석 이게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이라는 건 이론적 근거가 되는 모형이나 이론이나 분석 프레임워크를 특히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포함해서 그런 이론적 근거를 고찰해서 제시해주는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제시해주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론적 백그라운드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와 연구 문제가 구체적으로 서론에서 도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 배경을 쓸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제 거기에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와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고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도출 이 부분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선행연구 검토라는 게 개별적으로 낱개의 선행연구를 봐서 요약하는 게 아니라 선행연구가 우리 관련된 특히 양적 연구의 경우에 변수 간에 관계된 선행연구를 흐름을 파악을 해서 흐름과 경향을 파악해서 그 선행연구의 연구 흐름과 경향에서 우리 논문이 범위를 좁혀서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관점의 다각적인 분석을 한다든가 그런 학술적 컨트리뷰션 그게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 그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검토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 및 고찰이라고 주로 이건 역시 학교마다 또는 논문마다 이제 그 목차가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라고 하기도 하고 이론적 고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연구 주제와 연구 문제, 구체적인 연구 문제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할 때 과연 어떤 것들을 이론적 배경에 담아야 되고 내용적으로 담아야 되고 또 어떤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행연구 관련해서 학자들이 이론과 모형 분석 분석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개발해 놓은 관련된 우리 연구 주제나 문제와 관련된 이론 모형 분석 틀 등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2장 이론적 배경 리터러처 리뷰와 3장 연구 방법론 메소달러지가 방법론의 큰 두 개 축이라고 했는데 3장 연구 설계 연구 방법론에서 특히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학자들이 개발해 놓은 설문 문항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수의 조작적 정의, 타당화되고 검증된 변수, 어떤 변수를 썼는가 그러면 그 변수에 대해서 이를테면 자기 효능감이다 또는 자존감이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연구자들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개념적 정의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기 효능감을 어떤 학자는 어떻게 개념적 정의를 했고 그 개념적 정의에 따라서 보는 관점별로
이론이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나오고 그 학자의 이론이 나오고 그 이론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모형, 분석 모형, 연구 모형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척도 개발, 특정 도구가 개발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래서 그 자기 효능감에 관련된 자기 존중감 이런 거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에는 3장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변수 조작 특정이 자기 효능감에 관련해서 A 학자 거 나는 이런 관점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가 이런 거기 때문에 A 학자가 개발해 놓은 특정 도구 그 중에 세부 자기 효능과 관련한 특정 지표 변인들을 어떤 거를 썼다. 그렇게 타당하고 검증된 변인들을 인용 표시를 해주고 조작 특정을 했는데 그리고 A 학자 것뿐만 아니라 B 학자 거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론적 배경에는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라고 하는 게 그 변수 조작 특정이를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A 학자 거와 B 학자 거를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는 원형에서 썼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특정 도구가 나왔으면 이론적 배경에 혼자 쓰신 분들 보면 대부분은 A 학자,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A 학자, B 학자 거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 도구를 활용해서 썼다라고 3장에 표시해 놓고 이론적 배경에 보면 자기 효능감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이론, 모형, 분석 틀 이런 것들을 이론적 근거를 설명을 주저리 자세하게 해주는데 A 학자와 B 학자와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논문을 보고 선행 연구를 보고 관련 없는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의 이론과 개념에 대해서 장황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면 심사위원들이나 교수님들이 보실 때 이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했는데 이 변수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받는 건데 그래서 A 학자 거, B 학자 거 이런 관점에서 이런 특정 도구를 활용했다라고 3장에 서술을 해줬으면 이론적 배경에 자기 효능감 부분에 A 학자는 어떤 관점에서 자기 효능감을 바라보고 개념적 정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론과 모형이 도출돼서 특정 도구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서술해줘야 되고 또 B 학자 거에 대한 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론적 근거와 이 변수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가 되는 거고 이론과 분석, 실증 분석 부분이 이제 백업이 되는 겁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그렇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행연구 검토를 할 때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변수 간에 관계된 선행연구를 찾아서 스터디해서 검토를 해줘야지 혼자 하신 분들 보면은 변수,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각자 개별 변수별로 이런 설명들을 장황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 또 이 이제 개념적 정의나 이론 모형, 특정 도구, 분석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이론적 배경에 기술하실 때 선행연구를 많이 스터디해서 보게 되지만은 대부분 혼자 쓰신 분들은 국내 박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 학술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쓰시는데 사실 원래는 이제 그 국내 논문들도 대부분 해외 학자들이 개발해 놓은 특정 도구나 이런 것들을 원형해서 쓰기 때문에 원 저자 해외 논문을 좀 참조해서 이건 역시 국내 논문을 먼저 보시고 해외 논문 처음부터 원서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내 논문을 통해서 해외 논문 그 출처 표시, 인용 표시된 거 참고문헌을 보고 그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찾아서 보셔서 이제 해외 논문을 참조해서 그 타당하게 검증된 그런 척도들을 특정 도구를 원형해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학교, 어떤 양식에는 개념적 정의라고 하지 않고 핵심 용어 정의라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용어 정의도 결국 비슷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용어라는 게 이제 변수 간의 변수별 용어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게 용어 정의한다고 해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사전적 정의만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개념적 정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셔야 되는데 개념적 정의를
기술할 때도 이제 이론적 학자나 연구자들이 했던 그런 A학자, B학자가 썼던 개념적 정의, 학술적 이론적 정의, 그리고 또 뭐 자기 효능감, 자주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그런 변수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인 변수의 경우에는 제도적인 거, 정책적인 거, 뭐 법률 규정이나 이런 개념적 정의가 있으면 그것도 소개해주고, 또 실무적인 개념적 정의가, 다른 정의가 있으면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마다 보는 관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개념적 정의 이렇게 설명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론과 모형이 A 학자는 개념적 정의를 이렇게 도출이 됐으면 이론과 모형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이 됐고, 특정 도구가 이렇게 도출이 됐다, 형성이 됐다, 구성이 됐다, 이런 것들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서를 보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할 때, 특히 그리고 그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뿐만 아니라 2장 이론적 고찰의 개념적 정의부터 이론, 모형, 분석 틀이나 특정 도구를 기술할 때 원서 내용을 인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내 논문 통해서 보기 때문에, 특히 박사 논문 위주로 보셔서 그 변수를, 척도를 우리 국내에서 또 사후에 이렇게 재인용한 것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이론과 분석, 특히 분석에서 그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돼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관련된 학자들의 이론과 모형, 특히 특정 도구에 대해서 기술을 해줘야 부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역시 그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3장 연구 설계나 방법의 변수 조작적 정의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이론적 배경을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선행연구 검토는 아까 제가 크게 봐서 이제 어떤 변수, 특정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만을 잔뜩 찾아서 A 논문, 몇 년 논문은 어떻게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돼 있고, B 논문은 어떻게 돼 있고, C 논문은 어떻게 돼 있고, 잔뜩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어떤 사람 거는 기술해주고 어떤 사람 거는 기술하지 않고, 그렇게 선행연구를 스터디에서 요약해주는 게 선행연구 검토의 취지가 아닙니다. 선행연구 검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 간의 관계성을 보고 그 관계에서 본 선행연구의 흐름과 경향을 파악을 해서 우리 논문이 그 선행연구의 흐름의 경향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별성이 있다라는 것을 도출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간에 관계된 선행연구를 찾아서 이렇게 흐름과 경향을 언급해주고, 거기에 대표적인 논문들만 인용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연구와의 공통점과 차별성 위주로 기술해주는 게 선행연구 검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 배경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제나 연구 문제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이 되는 내용들,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설명하되, 기존에 사용된 연구 방법론이나 이론, 학자들의 개념적 정의에 따른 이론, 모형을 제시해주고, 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왜 다른 사람 학자들마다 관점이 다르고 개념적 정의가 다양한데 왜 굳이 이 학자의 개념적 정의와 이론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까 3장의 변수 조작적 정의 할 때와 또 이론적 배경 부분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와 연구 목적, 그리고 변수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런 이유로 이 학자 거의 개념적 정의와 이론,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선행연구와 우리 연구 간의 공통점과 차별성이 무엇이다,
그런 것들이 써져야 되겠고 당연히. 그리고 우리 이 말은 연장선상에 있는 말입니다. 연구 주제, 연구 문제, 우리 연구의 주제와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선행연구, 비슷한 선행연구들이 있고 그 선행연구의 흐름과 경향에서 우리가 어떻게 차별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각을 시켰는지 그거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이렇게 다뤄져 있는데 저희는 좀 범위를, 초점을 이렇게 더 좁혀서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범위에서 우리가 왜 연구자들이 흔히 기존에 있는 연구 모형, 맨 먼저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변수보다도 연구 모형, 독립변수 뭐하고 종속변수 뭐하고 매개 조절효과 뭐하고 그림 그리는데 처음에 혈안이 돼 있어요. 선행연구를 보고서. 그래서 그 그림만 잔뜩 그려서 지도교수한테 컨펌을 받으려고 이 머릿속으로만 스터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독립변수 뭐하고 이게 매개로 가야 좋은지 저절로 가야 좋은지 또는 종속으로 가도 되는지 그런 것들만 이렇게 머릿속에만 뱅뱅뱅 맴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구체적인 타당하게 검증된 조작적 정의가 우선 돼야 되는데 그 조작적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이를테면 기존 선행연구를 보면서 흔히 하는 연구자들이 이런 기존에 있는 모형에서 변수를 하나씩만 바꿔서 이렇게 넣는다든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름 모르신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 좀 기존에 뭐 붕어빵 찍듯이 이를테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이미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변수인데 거기에서 하나만 바꿔서 이렇게 쓰려고 한다. 꼭 나쁘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게 변수를 중요한 변수들을 하나씩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이렇게 다뤄져 있는데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게 학문적인 발전으로 봐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새롭게 추가되는 변수가 관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고 논리적으로 관계성이 있는 변수들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행연구 검토할 때 변수 개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읽는 게 아니라 변수 간에 관계된 선행연구가 있는 관계성 있는 모형을 변수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새롭게 중요한 변수를 추가하더라도 바꾼다 하더라도 그 새로 추가되는 하나의 변수가 기존의 다른 변수들과 이렇게 관계성이 낮게로라도 관계성이 개별적으로 돼 있는 선행연구를 추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된 선행연구에서 우리가 변수를 새롭게 하나를 추가하거나 바꿈으로써 다른 관점에서 이런 관계성을 새롭게 봐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학문적인 발전으로 봐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역시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 질문과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적 배경에서 변수별로 또는 변수별로 이제 이 기술을 해주거나 또 선행연구를 변수 간의 관계를 이렇게 세션별로 소제목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론적 배경, 리터처 리뷰, 그리고 선행연구 검토 부분 이제 좀 경고하고 잘 썼는지 빠짐없이 뭔가 잘 갖춰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서론에서 연구 배경, 특히 연구 질문과 구체적인 연구 문제에 대해서 그 관련된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요 개념들을 개념적 정의가 제대로 이론적 배경에 들어가 있는가, 학자들마다 관점이 달라서 개념적 정의들도 다양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선장 연구 설계 방법에서 썼던 학자들의 원용했던 세부 특정 도구에 대해서 관련된 학자들의 개념적 정의가 잘 기술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론과 분석 프레임워크가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연구 문제나 가설을 검증할 때 관계성 검증이겠죠. 뭐 상관관계든 인과관계인데 영향요인, 특히 이런 관계성 검증을 할 때 관련된 기존에 관계된 어떤 관련된 이론적 근거와 모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모델이 잘 이론적 배경에 설명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들과의 관계된 어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관련된 이론이나 측정 도구들이 조작적 정의가 잘 되도록 이론적 배경에 설명이 돼 있는지, 조작적 정의를 백업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가 제시가 돼 있는지 그걸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적 학술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인용 표시가 충실하게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분석하고도 가까운데, 우리가 하고자 했던 연구 질문과 구체적인 연구 문제 그리고 가설에 대해서 검증을 빠짐없이 잘 하였는가, 이건 이제 3장 분석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론과 모형, 이런 분석 틀은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역시 기존의 학자들이 이렇게 형성해 놓은 그런 논리적 구조를 인용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드렸듯이 기존 선행 연구를 스터디해서 본 연구와 차별성, 공통점과 차별성을 잘 부각이 돼 있는지, 그리고 당연히 인용 표시, 출처 표시가 빠짐없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이론적 배경 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요즘에 특히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를 하시는데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